최대 100% 환급되는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K패스에 더해 혜택을 늘린 것인데 교통비 자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지역의 외국인 산업 인력은 4만 8천여 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입니다. 이미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에서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군별 주요 사업 계획을 연속으로 조명해 봅니다. 첫 시간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사천시의 비전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대표 과일로 9년 연속 선정된 산천곶감을 알리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국가 애도기간이지만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행사를 축소해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삽을 뜬 진주 AAV 실증센터부터 서부경남 지자체들의 조직 개편 방향까지 이번 주 지역사회 화제 키워드를 뽑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새해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신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100% 환급되는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남경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민들의 발이 돼주는 시내버스. 한 번 탈 때 성인 기준 최대 1,500원이면 이용할 수 있지만 매일같이 이용한다면 그 비용 부담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교통복지 차원에서 업체 손실 보전금을 부담하고 100원 요금제나 요금 무료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경남패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해 5월 선보인 정부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와 마찬가지로 별도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비용을 환급받는 겁니다. 특히 K패스에 비해 지원 대상과 환급률 등이 확대돼 보다 많은 도민들이 보다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층 수혜 연령의 경우에는 K패스는 19세부터 34세까지인 반면에 경남패스는 19세부터 39세까지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환급률은 K패스 사업의 경우에는 53%이지만 경남패스의 경우에는 100%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경남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남패스 지원 대상입니다.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75세 이상은 별도 조건 없이 지원받습니다. 경남패스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환급률은 연령대에 따라 20%에서 100%까지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75세 이상과 저소득층은 사용한 대중교통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경남패스도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대중교통 시스템을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도민들의 노력이 같이 효과가 있을 걸로. 다만 경남패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우선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K패스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편의점이나 인터넷에서 선불교통카드인 이즐 K패스 카드를 구매해야 합니다. 카드를 발급받았다 해도 K패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주의도 당부됩니다. 복지와 동행, 희망을 후반기 도정 방향으로 정한 경남도 1호 사업인 경남패스. 지역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는 9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용허가제 역시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는 외국 노동인력 확대가 이젠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현상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지방 소멸과 저출산 문제로 지역 생산 가능 인구 확보에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농어업이 산업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 경남 지역 외국인 산업 인력은 4만 8천여 명. 전국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이들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자연스레 나오는 상황. 기관 차원에서 이들의 정착을 도와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남 지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대략 12곳. 하지만 센터 대부분은 산단 집적도가 높은 동부 경남에 몰려 있습니다.
서부권 근로자들의 지원시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유입니다. 최근 사천시가 진주와 남해 하동 지역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센터 공모에 당선돼 당장 이번 달 내 운영에 들어갈 예정. 하지만 현장에선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 수급 규모에 비례한 공공지원센터 확충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취업과 산업재해 관련 법적 자문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언어와 문화 교육까지 동반돼야 한다는 것. 근데 아직까지 지자체라든지 지역사회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봉사를 통해서 그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명한 지원은 있습니다. 제도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 재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폭 늘어날 인력 규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 중인 사항들이 계속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먼저 손을 봐놔야 나중에 외국인 근로자들께서 오실 때 크게 우리가 무리 없이 이것을 소화할 수 있고 앞으로도 큰 혼란 없이. 경남도 역시 이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추후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와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체계적인 외국인 지원 제도가 하루속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제도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근로자. 이들의 고용 확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의 공감대 위 신속한 움직임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서부 경남 6개 시군과 의회, 지역 기업 단체들이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 남해군과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지자체들은 2일 시무식을 통해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계획과 비전을 구체화했습니다. 기초의회들도 충운탑 참배와 신년 인사회 등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서경방송을 비롯한 지역 기업들도 시무식과 함께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천시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실행되는 소상공인 대출금의 연 2.5% 이자 지원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사천 지역 소상공인이며 1월 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84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의 대표 상징물인 CI 개발을 마치고 상표 출원을 공고했습니다. 새로운 CI는 축성로와 남강을 그래픽 모티브로 개발됐으며 청록색과 주황색, 청색을 통해 안전한 시설관리,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표현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확정된 CI를 문서와 명함, 배너,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군별 주요 사업 계획과 변화를 연속으로 조명해 봅니다. 첫 시간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사천시의 비전 살펴봅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시가 시무식과 함께 을사년 새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본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에선 올해 중점 과제가 언급됐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입니다. 사천시는 지난해 말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을 시작했지만 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선 성결 과제인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모든 행정력과 시민 관심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이 조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서의 이상을 더 공고히 함과 동시에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주축도를 놓아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박 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프랑스 툴루즈의 견주는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통합 30주년과 사천 방문의 해를 맞이한 만큼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야 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사천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제도도 공개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루 최대 3번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에겐 목욕탕과 임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3개월마다 15,000원씩 지원합니다. 사천사랑상품권은 지난해보다 발행 규모와 혜택을 줄였습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50억 원이 감소한 150억 원을 발행합니다.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7%로 낮아졌습니다. 시는 발행 비용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하는 만큼 혜택을 낮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함양군이 올 상반기 120억 원 규모 함양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발행은 전액 군비로 이뤄집니다. 개인별 월 최대 구매 한도는 종이 상품권 30만 원과 모바일 상품권 40만 원 등 총 70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지역 생산 제품 구매 동력 캠페인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동군이 새해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총 예산 6,075억 원 중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조기 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지난해의 2배인 300억 원을 발행해 소비 촉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은 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소식에 보다 쉽게 다가가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화제가 됐던 3가지 뉴스의 키워드를 뽑아 정리해드립니다. 화면으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AAV 실증센터 첫 삽. AAV 실증센터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25년 하반기 준공 계획으로 센터는 시험 가동을 거쳐 26년 상반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AAV의 연구와 실증시험, 비행시험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실증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 297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진주시는 지난달 준공된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와 연계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개편 나선 지자체. 우리 지역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오른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이를 위해 조직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먼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삼천군과 함양군은 인구 문제와 청년 정책을 맡을 부서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삼천군은 미래전략 담당관을, 함양군은 인구 정책과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진주시 또한 해당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 청년 정책관을 신설합니다. 하동군의 경우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를 상설화해 주민 편의 증진에 더 힘쓰기로 했는데요. 빈틈없는 조직 운영을 통해 보다 나은 지역민의 삶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2025년 생활 밀접 정책 변화. 새해가 되며 변화되는 제도와 정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올해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오르는데요.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게 됐을 때 209만 6,27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입니다. 지난 3년간 단계적 도입이 이뤄졌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안정적으로 정착이 이뤄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관련 변화에서는 금융회사 예금보호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데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산청군 시천면 신천지구의 지적 제조사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이로 제작된 기존 지적 공부를 폐쇄하고 디지털 지적 공부를 작성해 시행합니다. 또 등기 정리를 위해 등기 촉탁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산청구는 지난 2023년부터 신천지구 2071필지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했으며 주민설명회와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남해군이 독일 마을에서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기념하는 해맞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무한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을 감안해 축소돼 열렸습니다. 군은 추진위원들과 독일마을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성공적인 고향사랑 방문의 해 추진을 다짐했습니다. 2일 산청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과일로 9년 연속 선정된 산청 곶감을 알리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지만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행사를 축소해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는데요. 그 현장을 김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대 위에 도넛 모양의 잘 익은 곶감이 펼쳐져 있습니다. 9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과일로 이름을 올린 산청 고종시로 만든 곶감입니다.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산청 곶감을 맛보기 위해 축제장엔 인파가 북적입니다. 저는 매년 7, 8년 꾸준히 왔습니다. 덕산 곶감이야말로 정말 그 전국을 대표하는 곶감 축제고 또 맛 자체가 이 전국 어느 곳에 비해서 만드는 거는 오래 걸리는데 그만큼 맛있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도 많고 피규어나 맛있는 것도 많아요. 올해 축제장은 곶감 판매 부스와 전시장, 먹거리 장터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며 전통놀이와 공연 등 각종 부대 행사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아예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도 있었지만 곶감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덜고자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저희들 생산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판매 부분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나마 이 곶감 축제를 열므로써 조금이나마 저희들 생산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올해 산청 곶감은 원료감인 고종시의 작황이 좋아 예년보다 당도가 높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39개 농가는 맛 좋은 곶감을 선보일 생각에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구경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셔가지고 그래도 마음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산청 곶감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축제는 오는 5일까지 시천면 산청 곶감 유통센터에서 펼쳐질 계획. 지리산 공기를 머금은 산청 곶감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가의 시름을 더는 장이 될 전망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 상공회의소가 시행 중인 정부 지자체 기업 지원 공모사업 알림이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835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진주시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알림이 시스템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16개 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기업 지원 공모 사업을 진주 지역 기업체 대표와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는 이 결과 지난해 181개 참여 기업이 총 521건, 835억 원 상당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 출신인 김판곤 울산 현대축구단 감독이 진주시 복지재단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 감독은 재단 측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좋은 성적으로 고향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은 기탁된 성금을 지역 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진주소방서가 형식 승인을 받지 않거나 성능이 검증되지 않는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와 진열, 리튬 배터리용 전기차 전용 소화기와 관련된 허위 및 과장 광고 여부,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로 판매되는 제품 확인 등입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월 28일까지 소화기 제조 수입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진주시로부터 하수 슬러시 처리 시설을 인수받아 1월 1일부터 본격 관리 운영에 들어갑니다. 진주 하수 슬러시 처리 시설은 공공 하수 처리 시설 5곳에서 하수 처리 과정에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를 수거해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공단은 이번 인수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점차적으로 하수 처리 시설을 인수해 진주시 전 지역 시설의 관리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사천시 보건소가 새해를 맞아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금연 클리닉에서는 1:1 금연 상담과 개인별 맞춤 금연 보조제 및 각종 검사를 지원합니다. 금연 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운영합니다. 동지역은 매주 화요일 동금동 소재 삼천포 보건센터에서, 읍면 지역은 매주 수요일 사천읍 보건지소에서 진행됩니다. 보건소는 3개월 및 6개월 단위 금연 성공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해군 자원봉사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목도리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선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직접 만든 목도리 127개가 발크림 건강즙과 함께 전달됐습니다. 한편 센터는 이번 전달식을 위해 지난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손뜨개 재능 기부자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구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람도 많이 불어 체감 온도는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니까요. 보온을 통해 예방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전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영하 2도, 남해 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4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제주는 오전에 비 소식이 있다가 오후부터 그치겠고 광주는 종일 흐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세종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1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31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3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부터는 흐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온이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